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해커스 토익 8-7을 담당하는 표희정입니다. 오늘은 토익 시험의 복병 8-7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 수능 때 영어 좀 했어 하시는 분들도 토익 시험 칠 때는 시간이 부족해서 10문제 내리 찍고 오신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8-7을 공부한다고 하는데도 실제 점수는 잘 오르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 않나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토익 공부를 하다 보면 LC와 Part 5, 6는 분명 하면 느는 것 같은데 Part 7은 지문의 길이도 길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답니다. 하지만 토익 고득점으로 가는 길에는 Part 7 정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에 꼭 필요한 해커스 토익 Part 7 집중 공략 777 교재를 추첨을 통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따끈한 신상 이벤트 놓치지 마세요. 추가로 이 영상을 모두 시청하신 후에 여기 보이는 링크 누르시면 오늘 진행되는 이벤트 교재를 활용한 저의 Part 7 무료 강의 영상들도 보실 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단연간의 노하우를 가진 Part 7의 전문가 바로 저 표희정이 완벽한 Part 7의 분석과 스킬을 토대로 고득점의 비법을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파트 7 정복! 토익 RC 100문제 중에 Part 7은 54문제로 단일 지문, 이중 지문, 그리고 삼중 지문으로 구성이 되죠. 지문별 배분 시간은 단일 지문은 총 29문제, 28분, 이중 지문은 10문제, 11분, 그리고 삼중 지문은 15문제, 17분까지 합쳐서 총 56분 이내에 푸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찍고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연계 지문에서 고득점을 내는 비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연계 지문은 2지문 또는 3개의 지문이 한 세트로 제시가 돼서 한 세트당 5문제씩 5세트로 이루어져서 총 25문항을 풀어내는 파트입니다. 전체적인 지문들의 흐름과 연결고리를 볼 수 있어야만 시간 내에 정확도 있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파트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해 드릴게요. 선생님, 지문 먼저 읽을까요? 질문 먼저 읽을까요? 네, 지문을 먼저 읽을까? 지문을 먼저 읽을까? 이거 생각보다 많이 고민되실 거예요. 여기서 비법 전수 하나. 질문 먼저 읽어주세요. 단, 끊어서 읽어주세요. Part 7은 세트당 2문제에서 5문제까지 제시가 되는데 문제 개수가 많을 때 질문을 다 읽어도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2개 단위로 끊어 읽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즉, 3문제짜리는 2개 하나, 4문제짜리는 2개 2개, 5문제짜리는 2개 하나 2개 이렇게 끊어서 읽으시고요. 지문에서 순서대로 근거를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비법 전수 2. 연계 지문은 지문들끼리 연결고리와 흐름을 잘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즉, 2개 지문 그리고 3개의 지문들끼리는 내용적인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지문에서 주어지는 정보, 예를 들어서 이메일 같은 경우 발, 수신자, 주소, 제목 같은 것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지문들끼리의 연결고리를 큰 그림으로 읽어내는 거죠. 제 말이 어렵다고요? 자, 그러면 예시를 통해 한번 배워볼게요. 자, 지금 이 지문을 보시면 이메일하고 advertisement 나왔어요. 그쵸? 그럼 여기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정보, 자, 큰 그림 볼 수 있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일단 본인애가 로시인데 본인애의 소속 업체 볼까요? real estate에서 연락을 했구나. 이거 이제 부동산이요. 여기도 써 있어요. 보통 이메일 주소 쪽에 소속 업체가 엿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건 보고 들어가 주시고, 그러면 real estate, 부동산 측에서 왕 씨한테 연락을 했는데요. 요게 보시면 소속 업체가 같아 보이지 않죠? 그러면 부동산에서 한 인물한테 연락을 했는데 요게 이제 답장을 뜻하잖아요. 요건 제목이고요. 그럼 문의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뭐가 싹 정리가 되셔야 되냐면 왕 씨가 이 부동산 업체 측에 문의를 했었나 보네. 그거에 대해서 이 부동산 업체가 답장을 해주나 보다. 그러니까 고객이 문의한 사항에 대해서 뭔가 답변을 주겠죠.
그 정도 읽어내실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 밑에 뭐가 짜잔 하고 나오냐면 첨부물이 flyer예요. 광고지요? 자, 근데 두 번째 지문이 뭐였어요? 광고지잖아요. 광고. 그러면 밑에 두 번째 지문이 바로 이 첨부했다라는 광고지이구나. 이런 거 읽어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썬머리 빌딩에 살기 이렇게 나온 거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부동산업자가 이 썬머리 빌딩에 대해서 고객님께 문의에 답장해주면서 뭔가 설명해주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전체적인 지문들끼리의 연결고리를 보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비법 전수 세 번째. 연계 지문에서는 두 지문의 정보가 다 필요한 연계형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사실 연계형 문제가 연계 지문의 존재 이유예요. 이중지문이나 삼중지문 모두 연계형 문제가 나오는데요. 보통 이중지문에서는 1번 지문과 2번 지문이 연계된 문제, 즉 1+2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보통 나오고요. 삼중지문에서는 1+2, 2+3, 1+3 문제가 보통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실제 적용해서 연습하실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거든요. 지금 제가 5문제짜리 한 세트 준비했으니까 조금 살짝 긴장해 주시고 여러분 긴장도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5문제 5분 내로 풀어보세요. 시작! 네, 여기까지 잘 푸셨습니까? 자, 그럼 제가 이거 이제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거고요. 제가 사실 수업 시간에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 요거 잘 보셔도 정말 얻어가시는 거 많이 계실 거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일단 종류 먼저 언제나 확인하기 여러분. 그래서 공지하고 이메일 이렇게 나왔고요. 공지 제목이 뭐냐면 여름 뮤지컬 라인업이 발표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딱 봐도 얘가 이 여름 뮤지컬의 목록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눈치를 또 채주면 좋냐면 보통 제가 항상 뭐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리스팅된 정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리스팅된 정보를 가지고 연계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돼요.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여러분 이거 향기 나죠? 향기 나죠? 이거 연계형 문제 향기 나는데 이렇게 사실 설명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월별로 이 뮤지컬 다 다르네 이렇게 이제 또 파악을 하시고요. 이런 건 미리 읽는다고 기억 안 나니까 일단 그거 이게 월별로 요렇게 공연이 있구나 이렇게만 이제 체크하시고 두 번째 질문이 어떤 그 북클럽에 속한 필드 씨가 멤버들한테 쓰면서 어떤 뮤지컬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그쵸? 요렇게 여러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건 보통 작품명이에요. 그래서 아까 위쪽에 얘기했던 그 뮤지컬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 정도만 보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바로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연결고리예요. 자, 181번 가시면 이 오라는 띠어로에서 열리는 쇼에 대해서 언급된 거. 자, 그럼 어디 가요? 일단 1번 지문 갑니다. 182번이 in the announcement니까 1번 지문에 이 stemed라는 이 단어의 동의어니까 요거는 살짝 위치 표시해 주시면 요거예요. 요거. 그쵸? 요거의 동의어까지 표시하시고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이번 시즌의 여름 뮤지컬 시리즈가 요 띠어러에서 열리는 발표됐다 어제요. 그래서 이 라인업이 뭘 포함하냐면 고전적인 그리고 현대의 작품들을 다 포함을 하는데 그중에서 어떤 연극도 포함하고 있냐면 9월에 하는 건데요. 오프 브로드웨이 퍼포먼스 중에선 퍼스트 시즌으로 열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죠. 그러면서 리스팅된 정보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실제 이 공연자들의 퀄리티예요. 이 공연자들은 극찬을 받았었다. 이 비평가들과 청중들로부터 30년 넘게 동안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공연을 하나 보죠. 그죠? 그러면서 이번 연도에 몇몇의 플레이에도 이런 존경받는 이 공연자들이 공연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전에 봤던 요 esteemed하고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건 여기 보기 보세요. A번의 novice는 초보자.
맞죠? 그러니까 초보자니까 보통 이건 beginner이라고 제 표현이 되는 표현이니까 넌 아니고 그 다음에 familiar 뭐 정통한 또는 친숙한이니까 아닌데 B하고 C가 고민되셨다면 자 항상 이 동의어라는 거는 가장 가까운 의미를 보기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의미를 가지는 보기를 골라내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인정받는이고 얘는 존경받는이라고 하면 esteemed란 표현이 존경받는이라면 주저없이 B번 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아요? 자, 이래놓고 181번에 보시면 아까 전에 분명히 이 띠어러에서 열리는 쇼가 현대 작품만 있진 않죠. 클래식한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땡이고 B번에 보시면 텔레비전에 방송될 거다 언급 없었고 그 다음에 한 번만 공연될지 아니면 그 달에 여러 번 공연될지는 알 수 없잖아. 그렇죠? C도 모르겠고 D를 봤더니 뭐라고 해요? 역시 찬사를 받는 performers, 공연자들이 출연한다. 맞잖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 가시면 되겠어요? D번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183번을 갔더니 이 Fields 씨가 누구냐면 아까 두 번째 지문에 나죠. 그쵸? 그럼 이 사람이 언제 플레이를 보러 갈 계획이냐? 그럼 2번 지문 일단 가서 이 사람의 계획을 봐야겠다. 그쵸? 그럼 2번 지문은 이렇게 들어가요. 몇 달 전에 우리가 Capture the Spirit이라는 이 책에 대해서 얘기했죠. 근데 우리가 그때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얼마나 좋겠어. 이 뉴욕에 가서 이 뮤지컬을 이 책에 기반한 이 책의 내용에 기반한 뮤지컬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가 그 얘기도 했었죠. 근데 이번 연도에 글쎄 이 연극이요. 이 오라는 띠어러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 멤버들이 실제 그룹으로 거기 가고 싶은지 안 가고 싶은지를 알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Capture the Spirit 잡아야지. 그쵸? 그럼 랄랄라 올라가서 봤더니 Capture the Spirit 봤더니 이게 언제예요? 9월이구나. 자, 그러면 언제 갈 계획이겠다라고 잡아내실 수 있어요? 9월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갔다가 1번 가서 정답이 나오는 얘가 무슨 문제? 1 플러스 2 문제. 연계형 문제입니다. 자, 이래놓고 184번을 보시면 내가 왜 티켓을 보류해 놓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On hold, 보류해 놓다. 그럼 내가 왜 티켓을 보류해 놓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185번이 이것도 역시 계속 I가 등장하죠. 내가 자 이거 별표 한번 가셔야 돼.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내가 하려고 기다리는 거. 여기 핵심은 이 I가 하려고 기다리는 거니까 이 I라는 발신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찾아야 돼요. 자, 일단은 그러면 두 번째 지문에 가서 봤더니 둘째 단락이 이래요. 너가 그래서 관심이 있다면 나한테 알려줘. 뭘 알려주냐면 어떤 날들이 너한테 not work니까 안 되는지에 대해서 나한테 알려주고 뭐뿐만 아니라 너의 최대 예산도 얼마인지 알려주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가격이 온라인상에 나와 있는데 그 온라인상에 나와 있는 가격은 그 8달러의 그 처리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격이 이제 온라인상에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프로세싱 피도 또 따로 내야 되나 보죠. 근데 충분한 이 멤버들이 요 쇼에 간다고 약속을 하면 우리가 그룹 디스카운트에 qualify 자격이 있는 거야. 자격이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티켓을 일단은 on hold, 반짝. 아까 나왔던 그거죠. 그쵸? 그래서 내가 티켓을 잡아놓고 있을게. 보류해놓고 있을게. 그리고 니네가 답변 주는 거에 따라서 그러겠죠. 두 번째 이메일에 대해서 연락을 줄게. Final price. 얼마 정도의 돈을 내야 되는지 final price를 이제 그 의견을 좀 모아봐야겠죠. 그쵸? 누가 갈지 안 갈지 이런 이런 걸 여러 가지 다 이제 취합해가지고 파이널 프라이스에 대해서 너한테 두 번째 이메일로 전송을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뭘 또 할 거냐면 돈을 모을 거야. 미리.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앞으로 2주간 할 거란다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마무리로 그래서 이제 일요일까지 답장 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이거 다 읽으셨어.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또 184번을 가서 봤더니 얘가 왜 on hold 한다고 했냐면은 이제 몇 명이 갈지 이런 것들을 다 기다려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보류는 해놓을게. 파이널 프라이스 나올 때까지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쇼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아니야. 그렇죠? 이 쇼 얘기하는 거야. 이 쇼. 이 9월에 열리는 쇼. B번에 보시면 리펀드 얘기 전혀 없고요. 그죠? C번에 보면 프로세싱 피는 그냥 $8라고 얘기했어.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C를 지나가서 D를 딱 봤을 때 20명의 멤버가 이 쇼를 보기 위해서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기다리기 위해서 어머, 이 정보는 여러분 항상 여기서 기억할 중요한 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혜택의 세트는 조건이에요.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어떤 정보 봤냐면 그룹 디스카운트 얘기 봤죠. 그러면 첫 번째 지문에 가서 봤더니 그룹 티켓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룹 디스카운트를 받기 위해서는 그룹 사이즈가 최소 뭐가 돼야 돼? 20명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어때? 막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지. 어머, 나 맞추니? 그럼 20명의 멤버가 지금 그 쇼를 보러 가는지 신청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제 만약에 퀄리파이가 되면 파이널 프라이스는 더 깎여지게 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D. 어머, 얘도 그러면 어떻게 풀리는 거예요? 얘도 1 플러스 2 문제로 풀린다.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이중지문에서 1 플러스 2 문제가 보통 1개 나온다고 했죠. 근데 이렇게 가끔 2개도 나와요. 2개 나온다고 놀라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185번 가시는데 그럼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별거 아닐 것 같잖아. 이거 보통 오답률이 어디에서 정말 많이 나오냐면 A번이 오답률이 정말로 높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야, 일요일까지 답장 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답장하는 거.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내가 하려고 기다리는 거 물어봤잖아. 내가 하려고 기다리는 거. 답장을 내가 할 수 있나? 안 되죠. 답장 내가 못 하잖아. 답장은 네가, 니네들이, 수신자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 오답이야. 그럼 얘가 아까 하려고 기다리는 거 뭐라고 했냐면 내가 뭐 할 필요 있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미리 돈을 모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죠. 앞으로 2주간? 그럼 얘가 하려고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모을 거다. 레저베이션을 위한 요 정도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B번이에요. 이 문제 있죠? 정말 많이 틀리는 문제예요. 이거 실제 나왔을 때도 굉장히 많이 틀렸던 이 비슷한 문제 나왔을 때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까지 중요 포인트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고득점 가보자고! 자, 이제 여러분 87 리뷰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87은 우선 문제당 50초에서 1분 정도 재고 푼 다음에 채점하셔야 되죠. 그쵸? 여기서 꼭 여러분이 틀린 문제는 반드시 먼저 고쳐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설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때 되게 중요한 게 틀린 이유를 분석해야지 비슷한 실수를 좀 줄여나가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뭐 과대 추론했음, 아니면 질문을 잘못 해석했음, 아니면 낫을 놓쳤음, 아니면 근거 문장 건너뛰고 다음 문장만 읽었음, 아니면 무슨 어휘를 몰랐음, 이런 식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이유를 써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딱 보셨을 때 이거는 이것 때문에 틀렸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써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너무 중요한 꿀팁, 형광펜 리뷰 진행해 주세요. 5, 6개 정도의 형광펜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재표현이 된 근거하고 보기 표현을 같은 색 형광펜으로 쓱쓱 칠해 주시는 거예요. 즉, 요걸로 재표현됐네, 요거하고 요거 같은 의미네, 요렇게 생각이 드시면 그걸 같은 색 형광펜으로 쓱쓱 칠해 주시면 되는 거죠. 아니 선생님, 바빠 죽겠는데 형광펜 리뷰 그거 꼭 해야 하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럼 저는 또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네, 꼭 진행해 주세요 라고 답변해 드리죠. 그 이유 3가지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근거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서 근거의 위치를 예상하면서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표현을 쉽고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죠. 그리고 다양한 색으로 칠하면서 공부하면 어머, 나 열심히 하고 있네 라는 보람도 생길 뿐만 아니라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도 됩니다. 이제 다시 공부법으로 돌아가서 4번째로는 지문을 다시 쭉 읽으면서 해석이 잘 되지 않은 부분을 최대한 혼자 해석한 뒤에 해설지를 통해서 정확한 해석을 또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해석 연습을 하지 않으면 독해력 자체가 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해석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명심하세요. 리뷰의 시작은 형광펜 리뷰, 리뷰의 마무리는 해석 연습이라는 걸요.
마지막으로 많이 틀린 문제의 지문과 해석이 어려웠던 지문은 시간이 날 때마다 최대한 반복적으로 읽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리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반복적 읽기예요. 문장과 문장을 따로 해석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스토리라인도 기억을 해내시면서 내용 중심으로 읽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 지문을 잘 기억해야 풀 수 있는 어려운 문제도 거뜬히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8세븐에 자주 나오는 지문들을 반복적으로 또 읽어줌으로써 배경 지식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요 자주 반복적으로 읽는 건 꼭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8세븐 오답 노트 작성법을 알려드립니다. 8세븐은 따로 오답 노트는 만들지 않으셔도 돼요. 그 드리는 시간에 비해서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대신 나만의 8세븐 어휘집은 꼭 만들어주세요. 여기 어떤 거 정리하시면 되냐면요. 많이 본 듯한데 까먹은 어휘,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근거가 되는 단어, 구, 문장 중에서 몰랐던 표현, 그리고 어려운, 헷갈리는 재표현은 무조건 반드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딱 봐도 근거가 되지 않았던 아주 어려운 어휘, 딱 봐도 이건 너무 전문적인 용어인데 스러운 표현들은 정리하지 마세요. 요즘 수험생들이 8세븐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여러분 8세븐은 늘 어려웠습니다. 그쵸? 이러한 난이도를 결정하는 그 핵심이 바로 재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여러분이 배워가실 수 있는 재표현 몇 개만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봅시다. 지금 master, electrician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master이라는 표현은 보통 우리 뭐 토익에서 뭐 스승 뭐 이런 뜻으로도 쓰이지만 요게 이제 보통 달인, 뭐 고수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전기 기사가 되게 master하다는 거는 되게 달인이라는 얘기죠. 잘한다는 얘기죠. 그럼 보통 어떤 식의 재표현이 나오냐면 experienced 같은 거 너무 잘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경험이 많은, 능숙한 이 정도 의미로 쓰이고요. 뭐 요것만 나오진 않고요. 뭐 skilled 나와도 괜찮고 seasoned. 여러분 seasoned가 단련된이라는 의미인 거 아시죠? 요거 딱 보면 순간적으로 seasonal 하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 seasonal이라는 표현은 계절적인이고요. seasoned는 숙련된 이런 뜻. 이런 거 꼭 정리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redesigned apartment 이렇게 얘기하면 아파트가 뭔가 공사한 것 같아. 그쵸? 그러면 그럼 이 아파트가 리모델링 됐다 뭐 이런 정도, renovate 됐다 요 정도 괜찮죠. 근데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refurbished라고 해도 돼요. 보수됐다. 그리고 요거 생각보다 어려워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업데이트라고 하면 정보가 업데이트 됐다, 뭐 휴대폰 같은 게 업데이트 된다, 뭐 이런 거는 아시지만 요게 어떤 장소 같은 것도 공사 같은 거 진행이 됐을 때 업데이트 했다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재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는요. 뭐라고 했냐면 리브네. 이거 휴가네요. 휴가. 근데 휴가 왜 받았는지 봤더니 뛰어난 성과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성과로 받은 휴가라고 한다면 이 휴가는 이 성과에 기반한 혜택이나 복지구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요 outstanding 이란 표현이 또 나온 김에 얘까지 정리를 해보면 outstanding은 뭐 잘 아시다시피 뭐 훌륭한, 뛰어난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 아주 단순하게는 뭐 excellent 같은 표현도 재표현 가능하고요. 그거 말고 exceptional, superb, superior 이런 것들도 다 재표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재표현으로도 나오지만 이게 동의어로도 다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걸 내가 외워두기만 하면 딱 문제 나왔을 때 진짜 10초 안에 푸실 수 있어요. 그쵸? 이런 데서 좀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게 정리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ood service disposable. 그럼 disposable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dispose of 아시죠? dispose of라고 하면 뭐 처리하다, 처분하다 뭐 이런 뜻이라서 요게 그러면 쓰고 나서 그냥 버려버릴 수 있는 걸 뜻하기 때문에 얘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일회용품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food service와 관련된 일회용품이라는 얘기니까 그럼 이 일회용품들은 뭐 할 수 있어요? 버릴 수 있죠? 사용하고 나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됐습니까? 좋아요. 자, 이렇게
지금 저하고 재편 정리를 좀 하셨는데요. 이런 재편 정리가 사실 너무 중요해요. 저와 함께하는 해커스 어학원의 현장 강의 그리고 해커스 인강 수업 시간에 정말 다양한 재표현과 어휘를 저하고 함께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8-7 표의정만 따라오세요. 힘들게 토익 준비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8-7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고득점을 얻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토익 고득점까지 순탄하게 가실 수 있게 제대로 된 기본기부터 파트 7의 유형별 접근 전략을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이벤트로 제공되는 교재까지 받아서 저와 함께 고득점 지름길로 빠르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익은 일반 영어 공부하고는 달라서 제가 영상 내내 말씀드렸던 토익 공부법으로 빠르게 끝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말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벤트로 진행되는 교재는 여기 보이는 저의 8-7 무료 강의를 시청하면서 풀 수 있는 교재니까요. 고정 댓글과 설명란 잘 확인하셔서 이벤트 놓치지 않고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토익 8-7만 전문적으로 알려주는 전문가는 저희 해커스에만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실 전데요. 다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해커스 그리고 파트 7의 전문가인 저와 함께 토익 시험 최대한 빠르게 끝내봅시다. 지금까지 표의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엔진가? 이미 반 왔는데? 그죠? 그래서 다시 Food Service Disposables 다시 할게요. Disposable. 지금까진 표의정이었고요. 여기 너무 어색해.